네, 지금부터 이제 보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험이죠. 15년 101번 문제부터 되고요. 일단 보안 과목은 전부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짧아요, 보안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맞을 걸 맞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고요. 자, 101번.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암호화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어떤 법률을 써도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HA-256 이상 단방향 암호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법률 써도 비밀번호는 뭐 무조건입니다. 전송구간과 저장소 전부 다 암호화를 하셔야 되고요. 고유식별자라는 건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되고 여권번호도 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번호도 되고 외국인 등록번호도 되는 거죠. 지금 말한 제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나오는 암호화 대상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 정보. 바이오 정보는 그 암호화 대상인 건 맞는데 인증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되지 않는 바이오 정보는 암호화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녹취록 있죠. 이 녹취록은 어떤 시스템에 로그인하려고 쓰는 바이오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암호화 대상이 아니고 인증의 용도로 예를 들어서 지문인식 이런 거는 암호화 대상이고요. 신용카드 번호는 정보통신망법에 있나 혹은 뭐 전자금융법에 나오는 암호화 대상인 거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오는 암호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게 암호화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인을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4번은 아니게 됩니다. 자, 102번. SMIME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IME라는 거는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고 메일이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메일에 우리 메일 보낼 때 저거 있죠. 발신자, 뭐 수신자, 그 다음에 타이틀, 바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이 구조 있죠. 이 구조가 MIME입니다. 그래서 MIME 이 중에 SMIME라는 건 이걸 보내는데 전자서명을 한다거나 암호화를 하는 보안 기술을 의미를 하는 거고 네, 틀린 것은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안을 제공한다 라고 그랬는데요. OSI 7계층이 뭐가 있죠? 피지컬,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뭐죠? 네트워크,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세션,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이 메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죠. 프로그램으로. 메일이 움직이는 계층이 OSI 7계층에서 어디죠? 애플리케이션이죠. 우리가 아웃룩 같은 걸 써서 메일을 쓰잖아요. 프로그램이 있는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은 아닌 거죠. 네트워크 계층은 IP 주소가 뭔가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는 라우팅을 하고 IP 버전 4, IP 버전 6가 있는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에 관련된 거는 IPsec, IP에서 Sec Security 암호화한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SSL, 뭐, 보안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SSL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SL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그랬는데, SSL 하면 전송구간 암호화 기법, 그리고 SSL 구성 요소, 핸드세이킹, 레코드 프로토콜, 얼러트, 체인지 사이퍼 프로토콜,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3번 SSL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SSL 레코드 프로토콜은 기밀성, 메시지 무결성,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기밀성과 무결성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 보안에서 딱 이렇게 나오면 기밀성, 무결성은 대부분 다 제공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일지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대충 기밀성, 무결성을 제공한다?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인 방지라는 건 뭐예요? 너 뭔가 받았는데 안 받았어?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럼 우기는 거라면 양자 간의 거래에서는 부인 방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공인인증기관이 하나 껴서 뭔가를 해준다면 그건 부인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SSL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거는 SSL 핸드세이킹 가죠. 그죠? 우리 아까 구성요소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레코드 프로토콜은 어떤 암호화 방법이 결정됐으면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암호화로 할 거냐, 이거를 서로 양자 간에 합의를 하는데, 그거는 Change Cipher Protocol인 거고,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고 암호화를 한다? 그럼 먼저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인증이 SSL Handshaking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 서버 헬로 done, 클라이언트 인증서, 프리마스터 키, 체인지 사이퍼, 스펙, 그리고 암호화. 이 과정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건 나온 거고 앞으로 나올 거를 맞춰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SSL이 뭐다? 이 정도 아는 거는 향후의 시험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알아두십시오. 자, 104번.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중 정보보호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정보보호 대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ISMS 인증은 관리적 요구사항, 그죠? 관리적 보호 대책, 그 다음에, 관리적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이제는 보안 대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관리적 요구사항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어떤 기업이건 ISMS 인증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해야 될 필수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 범위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IT 정책 및 범위 결정, 그 다음에 경영진 참여 및 조직 구성,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그 다음에 구현,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고, 지금 보호대책에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고 경영진이 참여를 하잖아요. 경영진 참여,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최고 책임자는 실무진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책임과 역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하고 책임 역할하고 조직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근데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라는 거는 당연히 이것도 ISMS 인증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보호대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름으로 없을 뿐이지 사실은 세부적인 거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이거는 기억하고 계세요. 관리적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 그 다음에 관리적 요구사항은 정책 수립 범위, 그 다음에 책임 조직, 위험 관리, 정보보호 대책 구현, 사후 관리.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그리고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보보호 조직 구성, 그 다음에 정보보호 교육,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암호화, 외부자 보안, 운영자 보안, 침해 사고, 그 다음에 IT 재해복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13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외우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ISMS 의무인증 제도가 바뀌었죠. 그 의무인증의 조건이, 첫 번째는 IDC 센터, 두 번째 ISP 사업자, 그 세 번째, 매출액 기준 1,500억 이상인 영리 및 비영리 사업자. 이렇게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 시험은 순발력 있게 못 풉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 쭉쭉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문제 갖고, 이거 몇 번이야, 4번이야, 이거 백날 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줄줄이 해야 돼요. 시험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가 아니라, 나올 문제를 대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묻습니다. 2번 봅니다. 관리 체계 인증 기준과 기업 내 현재 정보보호 대책 적용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협 분석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수준의 뭔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게 참 위협 분석이라는 말의 정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위협은 원래 위협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이나 행위라고 하고, 그죠? 조건이나 행위, 그죠? 그 조건과 행위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걸 우린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어날지 몰라. 그거는 위험이라고 하고, 이게 일어났어. 이건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명확해야 되는데, 이 말은 위협이라는 보다는 현재 상태와 뭔가 차이를 분석하는 건 수준, 진단, 이런 말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해설을 보면
관리체계 인증 기준과 기업 내 정보보호 대책 현황과 수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협이 아닌 수준 분석을 해야 된다. 약간 단어의 차이라서 조금 함정이긴 합니다. 자, 106번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 이건 외워야죠.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 다음에 그 제3자 제공, 그 다음에 위탁, 요 부분은 정말 기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죠? 이럴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해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자, 107페이지입니다. 지금 해시 함수 나왔죠? 해시 함수 나오면 기계적으로 딱 나와야 돼요. 생일자 공격. 예, 그죠? birthday paradox. 이게 이 이론이 딱 나와야 됩니다. 해시 함수의 기본이 그거기 때문에. 자, 해시 함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 읽겠습니다. 해시 값에 대한 해시 함수 입력 메시지를 찾는 것은 하다는 것은 해시 함수의 충돌 방지의 특성이다. 그죠? 충돌 방지는 아니죠. 해시는 다른 값을 입력하면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값을 인풋으로 넣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온 게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자,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결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런 말이고, 포렌식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무결성 원칙, 4번입니다. 증거의 이송, 분석, 방법, 보관, 법적 제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무결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를 딱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 공증기관이 있어. 공증 담당자가 있고 수사관이 있고 피의자가 있는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증거를 수집하고, 그죠? 이거의 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로 이미지를 뜨고, 그죠? 이미지를 뜬 복사본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서류를 갖춰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이 디스커버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제출해서 야, 이거 원본과 똑같은지 확인해줘. 그러면 그때 원본 열고 분석한 이미지 비교해서 해시값 같은지 결론 내주고, 이게 무결성인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추적성에 해당되겠죠. 자, 109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서 제시한 안전한 코딩 기법 중 프로그램의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쿠키 값의 만료 시간은 2번입니다. 만료 시간은 세션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련해서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영구적인 쿠키의 사용자 권한 등급 세션 아이디가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자, 109번의 2번의 내용은요, 보안 기능입니다. 보안 기능. 자, 여러분들이 감리사가 진짜 되고 싶다면 문제풀이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개발 보안, 입력값 검증 및 표현, 그 다음에 보안 기능, 그 다음에 캡슐화, 그 다음에 에라 코드, 시간 및 상태, 그 다음에 캡슐화 했나요? 캡슐화 했고, 그 다음에 에라 처리, 그 다음에 뭐죠? API 오용. 자, 이 7개의 영역을 제가 대충 나래를 시키죠, 지금. 그럼 입력값 검증 및 표현이라는 건 거기에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죠? 그다음 CSRF,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디렉토리 리스팅, 정수 오버플로우, 버퍼 오버플로우, 포매팅 스트링,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한두 개 빠집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보안 기능은 뭐예요? 전송 안전한 암호화 기법 써야 된다. 암호화 길이에 대한 문제, 쿠키 값에 대한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숄트, 암호할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록화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괜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죠? 목록화 나오면 2번은 보안 기능, 입력값 검증 및 보안에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순발력 있게 빨리 풀지 못하면 DB에서 머리 써야 될 문제를 머리 못 쓰고 시간이 없어서 찍게 됩니다. 풀 줄 알아도. 그래서 이 20문제는 그냥 빨리 쓰고 그냥 끝내버려야 됩니다. 자, 위험 분석 기법 중 정성적 위험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이건 답을 주는 거죠. 확률 분포. 그냥 딱 누가 봐도 수학이죠. 자,
정량적 위험 분석 뭐예요? 수학에 의한 방법, 확률 분포, 과거 자료법, 그죠? 이런, 그 다음에 AR로, 이건 다 정량이고, 정성은 우선순위, 질문서, 전문가, 델파이, 그죠? 이런 것들은 정성적 기법입니다. 자, 111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지 않도록 마켓에서 판매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을 강화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신원 확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은 뭐냐? 이게 코드 사인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아는 사람은 풀었겠지만 알고 있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코드 사인이라는 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DLL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올려줬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거 인클루드 하고 서버 인클루드 해서 두 개의 해시값 비교하면서 검증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코드 사인입니다. 자, 다음은 112번입니다. 다음 그 C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진하게 표시된 보안 약점은 뭐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진하게 표시된 걸 쭉 보니까 뭐 딱 보면 이게 나오는 거죠. get env 뭐예요? get environment 환경값에서 r 포트 번호를 읽어드려라. 그래서 그 포트를 읽어드려서 connect라는 함수에 뭐예요?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연결한다. 근데 이 입력값이 당연히 변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에 대한 취약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13번입니다.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오피스, 그죠? 핸드폰 갖고 업무 처리하는 게 바디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보안 기술과 관련이 있는 거 두 개를 선택하시오. 이 단말기 인증해야 되니까, 그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인지 검증하는 보안 솔루션이고, 스마트폰의 루팅이라는 건 안드로이드 그 플랫폼이 변조됐는지 안 변조됐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루팅을 해준다거나 무결성을 검사하는 솔루션,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MDM이죠. 3번이죠. 그래서 1번, 3번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14번. 스마트 카드를 이용해 동적 데이터 인증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마트 카드 단말에 배포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적 인증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해야 돼요? 인증기관의 공개키죠, 공개키. 자, 이거는 이제 공개키냐, 개인키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자서명을 모르면 이게 공개키인지 개인키인지 헷갈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동적 인증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카드 단말기에 배포하는 거예요. 단말기에 누가 개인키를 배포하겠어요. 그죠? 이 서버는 공개키, 개인키를 갖고, 이 개인키는 나만 갖고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의 공개키를 넘겨서 인증하는 거죠. SSL 핸드세이킹도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위장 공격, 그죠? 위장 공격을 통해서 발생 가능한 인증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위장 공격, 뭐, 해시라는 거는 뭐, 암호하긴 암호한데, 이거는 이제 키가 없는 암호화 기법인 거고, 인증을 할 때는 뭐, 지식에 의한 인증은 당연히 뭐, 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위장 공격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키,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서명,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자, 위장 공격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나를 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그냥 스푸핑이라고도 말합니다. 스푸핑은 뭐 하는 거냐면 뭔가 변조하는 거죠. 스푸핑이라는 건 뭔가 값을 바꾸는 거를 의미합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을 통해 기업에서 설치해야 될 정보 시스템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뭐냐?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을 차단한다.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트래픽 차단한다? 방화벽이죠, 뭐. 외부에서 내부막으로 접근하여 암호 통신한다? 터널링한다. 다른 말로. VPN. 그죠? 이건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117번. 패킷 헤더뿐만 아니라 메시지 수준의 모니터링 및 차단 기능을 하기를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진입 탐지 시스템의 유형은 뭐냐? 이제 방화벽의 종류가 뭐냐라고 그랬는데, 패킷의 헤더, 메시지의 수준, 메시지라는 말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진제로 OSI 실계층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것저것 다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플럭시,
그죠? 뭐든 다 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 근데 뭐 느릴 수는 있다. 지금 그 이슈는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18번 PIPL. PIPL 인증은 지금 2016년부터는 PIMS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PIPL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PIMS 이렇게 나오겠죠. PIMS의 기준 중 인증 신청 기간이 중소기업인 경우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자, 4번을 보면 식별된 개인정보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위협과 취약점, 위협을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라 식별하고 분류해야 하며, 이 개인정보의 가치와 위험을 고려해서 잠재적 손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어느 정도 이 PIPL을 좀 그 체계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거였고, 다른 거는 4번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119페이지입니다. 최근 최고 경영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관련 표준인 ISO IC 17014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보보호 거버넌스 무슨 말이에요? 정보보호를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조직을 구성하고 이런 내용,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보보호 운영에 대한, 그죠? 이건 뎁스가 조금 더 들어갔죠. 좀 구체적인 말이잖아요. 계획을 수립한다. 2번이 되는 거고. 자, 1번 현업부서에 대한 전사적 보완, 긍정적인 보완 문화, 투자에 대한 방향성. 좀 더 이 단어들이 레벨이 크죠. 물론 이거를 딱 집어서 외우고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음에 뭐가 나올 줄 알고 이거 똑같이 어떻게 외웁니까? 하지만 기출풀이는 봐야죠, 최소한. 그래서 거버넌스는 이 질문하는 자체의 레벨이 이만한 레벨인데 이 작은 레벨이 답인 거죠, 지금. 그죠? 이만한 레벨 써주는 거. 투자계 레벨이 크잖아요. 자,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120번. 2013년 개정된 국제표준 ISO IC 27001의 ISMS 구현을 위해서 7가지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뭐 이거는 조직 환경, 뭐 풀이를 보면 리더십, 뭐 계획, 뭐 운영 성과 개선, 그죠?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보완했을 때 부분을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많이 틀리면 정말 2개. 예, 2개 이상 틀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2개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1개 틀리는 거. 그죠?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1개 틀리는 걸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맞고,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푸세요. 어차피 과목별 점수는 똑같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해야 될 문제를 좀 나중에 푼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단지 좀 제가 걱정되는 건 정보보안 부분을 보면요. 인증에 관련된 거, ISMS, 그죠? 법률에 관련된 거, 개발 보안에 관련된 거, 어떻게 보면 이 3꼭지 위주로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의 모습이고, 이 출제자들도 보안의 지식이 조금씩 들어가면, 지금 요새 추세가 정보보안이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낼 수 있죠. SSL 핸드세이킹 과정에서, 그죠? 프리마스터 키의 역할로 아닌 것은, 이러면 어려워지죠. 뎁스를 한 단계 확 내린 거죠, 지금. 지금까지는 SSL에 개요 물었는데 뎁스를 확 내린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이 시험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보안 부분을 마치겠습니다.